춘배의 똑똑한 부동산. 안녕하세요. 현재보다 미래를 위한 경매 카페장 치우입니다. 춘배의 똑똑한 부동산을 시작한 지가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꽤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어찌됐건 고맙습니다. 봄이 오는 것 같더니 오늘 아침에는 진눈깨비가 오더라고요. 진눈깨비가 오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겨울옷을 다 집어넣었다가 봄옷을 입고 있는데 다시 겨울이 온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모든 것이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오늘 막내딸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요. 좌우 옆이 다 병원으로 쓰고 있는데 길 바로 옆에 주유소로 쓰고 있는 데가 있었어요. 참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분이 그 병원의 땅 부지를 끝까지 안 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팔려고 했나 봐요. 오늘 보니까 그 주유소 기름 넣는 것도 없고 그 주유 탱크가 있었던 자리가 시멘트로 이렇게 메꾸어져 있더라고요. 제가 쓴 춘배에도 그 주유소를 처리해서 음식점으로 바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거기는 주유소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상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일반적으로 상가를 매입하시는 분도 그렇고 상가를 임차해서 어떤 장사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도 그렇고 상가를 되게 쉽게 봐요. 그런데 상가는 모든 부동산이 마찬가지지만 입지의 분석 요소를 많이 따져야 되는 것 중에서 상가는 특히 최상으로 들어가요. 왜 그러냐면 입지는 좋은데 어떤 품목이 들어와야 되냐 또는 어떻게 장사를 이어가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확확 달라지죠. 물론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으면 좋죠. 여기에 말하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유동인구예요. 유동인구. 유동인구를 조금 잘 관찰하시면 두 가지로 또 나뉘어져요. 목적성이 내가 가진 상가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유동인구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상가에 전혀 목적성을 가지지 않고 그냥 흘러다니는 유동인구인가. 내가 가진 상가의 목적성이 나라면 뭐 산골짜기에 있든 어디 강 건너에 있든 상관이 없는데 그 목적성이 내가 되지 않으면 유동인구를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. 유동인구를 따지다 보니까 자꾸 무엇인가 같이 모여있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쪽의 세가 당연히 비싸겠죠. 얼마 전에 저희 회원님 중에 한 명이 상가를 매입하시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상가하고 바로 옆에 있는 상가하고 주차장 부지에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의미는 없는데 가격 차이가 1억이 넘는 가격 차이가 생기더라고요.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. 가격 차이가 날 때는 분명하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타당성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단순히 저기는 주차장이 기계식이고 여기는 1층에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논리를 펼쳐서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것은 좀 맞지가 않죠. 유동인구도 마찬가지예요. 유동인구가 단순히 많이 흘러다니는 인구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바닥 권리금까지 줘가면서 그 상가를 인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 또 많이 달라지죠. 요즘 상권의 유행을 보면 독립적인 상권은 죽는 추세인 것 같아요. 독립적인 상권이라기보다는 어떤 상권 자체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적인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뜨는 것 같아요. 또 사람들의 유행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과연 걸어 다니는 사람을 유동인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쓱쓱 지나다니는 차량을 유동인구로 볼 것인가 여기에도 많은 의견이 막 갈리죠. 보통 시내권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동인구를 말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업종을 하기 때문에
돈을 더 받고 어떤 업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덜 받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통으로 묶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광고하는 거를 보면 이곳은 병원이나 약국이 적합하고 뭐 어떤 것이 적합하다고 이렇게 광고를 해요. 실제로 해본 사람이 그렇게 광고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으나 건물주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죠. 그렇게 잘 되면 지가 해야지 왜 남 보고 추천을 해. 그러잖아요. 그렇게 해서 돈을 벌 것 같았으면 지가 투자해가지고 지가 해야 되지 왜 남한테 추천해서 남 돈 벌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. 또 음식점 장사를 하다가 망한 곳에서 다시 들어가서 음식점 장사가 열리는 경우도 많아요. 근데 그전 사람이 어떻게 해서 경영의 악화를 가져왔는지를 분석을 하지 않고 나는 잘할 것이다라는 의욕만 충만해서 또 여는 경우도 있어요. 상권이라는 게 누구 말만 들으면 항아리 상권, 독립상권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이 품목마다 연계성을 좀 가지냐 안 가지냐에 따라서 좀 틀리죠. 예를 들어서 한 두세 명의 젊은 여자분이 그 상권 안으로 들어왔는데 목적이 뭐였냐면 눈에 무슨 질환이 있는 것 같아. 안과를 들렸어. 시력이 떨어졌다고. 바로 맞은편에서 안경을 맞췄어요. 안경을 맞추고 나니까 배가 고파. 밑에 층 내려가서 밥을 먹어. 밥을 먹으니까 화장품 같은 걸 한번 사보고 싶어. 근처에 있는 화장품 샵을 돌리고 피부가 까칠한 것 같아서 피부샵도 들리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전전전전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라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안경점 하나 딱 열어놨다고 해가지고 그 안경이 잘 될 거라고 보장하는 사람 없죠. 상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. 이렇게 연계성이 있고 그 안에서 뭔가 해결이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든지 대중교통을 타고 갈 수 있는 곳. 이런 식의 상권이 형성이 된다면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. 또 그거는 당연히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거고. 뭘 할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내가 어떤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뭘 할 수 있으니까 홍보가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장사가 잘 될 거라는 턱이 없죠. 유동인구도 마찬가지예요. 유동인구도 내가 지금 빨리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 시선을 잡아 끌 수 있는 그런 상권이 아니고 단지 어떤 특수한 사람들의 목적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권만 쭉 나열되어 있으면 당연히 장사가 되지 않죠. 상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사가 될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단순히 여기가 도심가니까 단순히 여기가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교통이 몰리니까 이런 쪽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. 건물주도 마찬가지죠. 여기서 뭘 하면 되겠다. 실제로 자기가 어떤 데이터나 수치를 가지고 여기서 뭐뭐뭐 하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얻었다. 그러니 너도 이것을 하면 좀 나을 수 있을지 않을까.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상가나 건물을 내준다면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또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품목의 장사를 한다면 잘 될 리가 없죠. 처음에 말씀드렸던 3면이 다 병원인데 가운데 박혀서 주유소를 하고 있다? 전혀 어울리지 않죠. 제가 사는 지역이고 또 제가 아침 저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주유소가 어떻게 바뀌는지 꼼꼼히 훑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장사라는 게 단순히 내가 물건을 판다 안 판다가 아니라 여러만 놓으면 물건이 팔리던 시대는 지나갔어요. 시대의 흐름을 좀 잊고 사람들의 목적과 흘러다니는 돈의 흐름을 잘 판단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. 그런 시기를 잘 캐치해내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. 아무튼 상권을 쉽게 보지 말자라는 거고요. 상권에 대한 것은 좀 더 많은 데이터와 좀 더 많은 지도 분석과 또 실제로 그곳에 가서 유동인구를 체크하고 그 유동인구가 흘러다니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상가를 매입하든 장사를 하러 들어가든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꼼꼼하게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
부동산은 잘 되면 내 탓이 아니라 잘 되면 주변 탓이고요. 못하면 그건 내 탓입니다. 꼼꼼히 챙기지 못한 탓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